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보골 낚시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원래 저수지가 있던 곳인데 여기가 춘궁동에 있기 때문에 춘궁저수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약 8,000평 정도 되는 원래 자연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기를 방류해서 유료 낚시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춘궁지라는 이름보다는 보골 낚시터라고 불립니다. 여기는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곳입니다. 2013년도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눈 오는 날 와서 제가 낚시를 했었는데 그때는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요 관리소 앞에 있는 손마터에서 있었습니다. 여기는 손마터뿐이 아니라 자비터도 운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은 자비터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wanna go, well you never have gone. You don't know what you're gonna gain and lose, and you don't know at all what every sound is meant for. You're stuck in time, distance forever long. You're stunning mind, going forever slow. You don't know better, do your things or you gain. 이제 떡밥 준비했으니까 이제 찌맞춤 확인하고 낚시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자비터에 오면 3.2칸대 2대를 피는 게 일반적인데 이 포인트는 이제 섬하고 가까워서 뭐 굳이 긴 대를 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주말에 왔다면 당연히 저도 3.2칸대를 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긴 짧은 데도 잘 나온다라고 하니까 여긴 2.8칸대 2대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맞춤 확인하고 떡밥 캐고 이렇게 낚시 준비하는 과정 순서를 가능하면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오면 소자 준비해 놓고 낚싯대까지 펴서 2대 딱 대략적인 수심 측정까지만 해 놓으십시오. 약 10cm 정도, 찌탑 한 3묵이나 4묵 정도 나오게 그렇게 해서 수심 측정까지만, 대략적인 수심 측정까지만 해 놓고 그 다음에 떡밥을 준비해서 떡밥을 개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찌를 내려서 정확히 현장 찌맞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늘 달고 낚시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떡밥 준비가 됐으니까 지금 수심 측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지금 바늘이 없는 상태니까 찌탑 저렇게 10cm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수입벨까지 이렇게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수심 이게 찌맞춤을 안 해왔다면 이게 본봉돌까지 닿았을 겁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건 공식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십시오. 처음에 찌탑 10cm 나오게 만든 다음에 약 40-50cm 충분히 찌를 내립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던져 봤을 때 이제 찌탑이나 케미꼬지가 노출되는 정도를 보고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찌맞춤입니다. 자, 지금은 수조에서 맞춰 갖고 온 건데 내려가서 케미꼬지가 살짝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원래 양어장 낚시 찌맞춤은 찌탑을 기준으로 찌탑 한 마디나 반 마디 나오게 맞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소자 스링 하나를 달아서 딸깍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그걸 찌탑 기준 정밀 찌맞춤이라고 하는데, 아주 저수온기나 손마터, 하우스 이런 곳이라면 그렇게 정밀하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성기에 특히나 피람이 많은 곳, 또 이렇게 대류지는 바람도 많이 붑니다. 이런 곳에서 굳이 그렇게 정밀하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그냥 케미꼬지가 살짝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찌맞춤이 확인되면 다시 이 수유벨 밑에 바늘을 달고, 지금 양어장이기 때문에 이건 미늘 없는 바늘, 이렇게 후지크 바늘채비 6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늘 달고 이 상태는 지금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올려서, 원래 상태보다 조금만 덜 올리면 거의 찌탑이 맞을 텐데 뭐 그거 처음에 수심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던지면서 띠높이 이제 떡밥까지 달아서 던졌을 때
케미꼬지 밑에 한 목이나 두 목 정도 나오도록 그렇게 찌높이를 조정해서 낚시하시면 됩니다. 살치하고 피라미들이 많은데 이 살치하고 피라미드 밑에서 입질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만 놀고 내려가는 거 받아먹고 또 채비 걷어내다가 꼬리 걸려 나오고 그러는 거 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기압이기 때문에 고기들이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질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럴수록 더 열심히 집어를 해야 됩니다. 다행히 저는 일단 피라미를 집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피라미 집어해놓고 뭘 좋아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피라미가 이렇게 많은 곳, 살치나 피라미 잡어들이 많은 곳에서 대부분의 낚시인들은 피해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피곤하게 하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곳에서 특히 낱낚시할 때는 피라미를 모으는 데 주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라미가 붕어를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붕어 낚시하는데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붕어를 불러 모으는, 여기에 먹을 거 많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해서 붕어를 불러들이는, 보통 술집에서 삐끼라고 하죠. 호객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붕어는 아직 집어를 못 시켰지만 그래도 호객꾼들, 바람잡이는 지금 많이 풀어놨으니까 아마 곧 붕어들도 이 자리로 오게 될 겁니다. 작은 돛단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꿈, 흰바람 몰아쳐도 나는 야 꿋꿋하게 실패란 벽을 넘어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7.8기 나는 야. 이거는 조그만 발갱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저비터니까 한번 오늘 몇 마리 잡는지 한번 다 모아보겠습니다. 주눅 들지 마, 할 수 있어. Hey hey hey, 다시 또 일어나. Run run,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달려라 달려라 달려. 상어네. 후회 없는 내일을 향해서 달려. 잉어에 이어서 이제 향어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위에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제압하기가 조금 힘든데 무리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잉어나 향어나 조금 저항하다 뜹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조그만 뜰채로도 뜰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무리하게 당기다 보면 이 받침대나 이 좌대 밑으로 이게 들어가고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 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받치 두 손으로 딱 잡고만 있으면 결국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또 잡힌. 짝 눈부신 날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 또 잉어가 왔는데 요거는 향어 처리하는 사이에 물고 가서 찌가 없어져서 챘습니다. 머리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흐른다. 이젠 인사를 할 시간. 시작하는 여행자여 안녕. 언제나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대로 내가 사랑한 너의 말투, 너의 웃음,
바람 복잡한 도시 그대여 눈을 감으면 나는 늘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행운을 빌어줘요 몇 대 걸린 것 같아? 웃음을 보여줘요 공원에? 눈물은 흘리지 않을게 Goodbye 뒤돌아서 이게 붕어인데 옆에 있다 옆으로 걸렸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지금 짧은 데로 평일이라 낚시인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짧은 데도 되겠지 싶어서 2팔대 2대를 피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3위대로 바꿔서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는 슈퍼맨 엄마인팅 내 손 잡아줘 혹시 긴 대를 펴면 붕어가 붙을까 해서 3.2칸 대를 폈는데 첫 수는 역시 잉어가 나왔습니다. 슬퍼하지 마, no, no, no. 혼자가 아냐, no, no, no.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그때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언제나 힘이 돼줄게 내가 힘이 될 때 내게 다가온 그대 살며시 내게로 와 입 맞춰준 그때 마치 마법처럼 날 감싸준 정말 이런 기분 처음이야 우와 가끔씩은 그래도 힘든가요 그렇게 혼자 슬퍼하면 어떡해 하늘듯이 불이 꺼져가는 공간 속에 내가 널 비춰줄게 슬퍼하지 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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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가 아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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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나 내게 항상 빛이 돼준 그때 내 손을 잡아요 이제 지금 다가와 기대 납추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한 3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법의 실효성이 조금 의심스러웠고 그다음에 실제로 6개월 단위로 계속 유예가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4년 6월 현재 확정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납추는 봉돌입니다. 낚시용 봉돌. 여기서 어구는 빠지는 거고요. 납치용 봉돌만 해당이 됩니다. 낚시용 봉돌의 제조, 수입, 판매는 이미 금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납봉돌을 못 쓰면 뭘 갖고 낚시를 하느냐? 첫째는 납이 들어가지 않은 황동이라든지 뭐 텅스텐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재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완화된 부분이 설사 납이라 하더라도 코팅이라든지 도금 등의 방식으로 납이 용출되지만 않으면, 결국 납사용 금지인데 납 함유량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출량을 기준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납에 코팅을 해서 납만 용출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깎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도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결국 낚시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수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납에 도금이라든지 코팅을 한 제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설사 깎아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중에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봉돌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 모든 제품을 제가 쇼핑몰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제품을 올려놨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납과
비중이 같거나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조작성입니다. 조작이 아마 편해야 될 겁니다. 깎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조작이 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맞아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제가 고려해서 쇼핑몰에는 이 정도 제품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 맨 앞에 있는 이 제품은 납에 도금을 한, 동으로 도금한 동도금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납에 코팅을 한 코팅추입니다. 이 제품들은 납은 아니고 황동입니다. 황동인데 이건 양쪽 도래가 달려있는 이거는 홀더형이라고 하고요. 요 가운데 이런 편납을 감아서 나머지 여부력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방식이고요. 이것도 그건 똑같은데 요거는 고리형인 반면에 요거는 가운데가 뚫려 있는 이거는 유동형입니다. 그렇게 돼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그 본봉도를 유동시키고 싶을 때 하나로 첩이라든지 해결사 첩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봉돌입니다. 이 중간에 이것도 이렇게 편납을 감아서 여부력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납 자체는 납이라서 판매가 안 되니까 이건 편납에 도금을 한 겁니다. 동도금. 그래서 이건 동도금 편납이고요. 요걸 가지고 기존에 우리 양어장 낚시나 내림중축 낚시를 할 때 이렇게 홀더에다가 이 편납 감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이 편납을 여기다 감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납에 니켈 도금을 한 유동봉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제품이 꽤 많은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제품 제가 양어장용에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중에서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게 납성분이 있는 거, 요 동도금에 있다든지 코팅을 했다든지 요거 니켈 코팅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도금이나 코팅을 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5조에 의해서 킬로그램당 90mg 이하의 납이 용출돼야만, 그 검사에 통과해야만 판매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저희 쇼핑몰에 입고된 이런 상품들은 이렇게 시험 성적서를 다 받아 놨습니다. 90ml 이하든지 아니면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거로, 그래서 합격한 제품만 쇼핑몰에 입고를 해 놨으니까 요거는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럼 요 봉돌 중에서 어떤 봉돌이 제일 좋으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해 본 경험으로 보면 자연재 낚시는 아무래도 다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깎아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동도금이나 코팅추 이런 게 좋은데, 요 동도금 사용해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납과 마찬가지로 깎아 쓸 수 있도록 동도금 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편납홀더를 썼으니까 요 동편납에 요 홀더에 동편납을 감아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요거 니켈 유동봉돌, 요거는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부력은 이것도 결국 봉돌이기 때문에 깎이거든요. 깎여서 할 수 있고, 이걸 열어서 여기다가 쇠링을 이렇게, 저희 소자 쇠링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쇠링을 이렇게 끼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핀크립을 따로 안 놔도 됩니다. 그래서 채비가 간결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두 대를 폈으니까 오늘은 하나는 요거 편납 홀더에 이 동편납을 감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 니켈 유동봉돌, 요거를 본봉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보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녁 때 다 돼가지고 처음으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제 밥 먹고 왔으니까, 저녁도 먹었으니까 밤낚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낮이 가장 긴 하지이기 때문에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아직 어둡지가 않습니다. 낮낚시는 오늘 그 잉어 성화 때문에 붕어 입질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잉어들은 잠자러 들어가고 이제 붕어들이 좀 입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밤케미로 바꿔서 밤 낚시를 해볼 건데, 지금 낮에 쓴 케미가 이 통풍 케미 중자입니다. 이 통풍 케미 중자는 우리가 쓰는 편한 케미 미니 그리고 BR309 요거 무게가 똑같거든요. 0.19g으로. 그러니까 요거 빼고 그냥 뭐 찌맞춤 조정할 필요 없고 바로 끼워서, 만약에 낮에 좀 많이 내놓고 썼다면 찌만 조금 내리는 방식으로, 낮에도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내놨다면 그대로 그냥 조정할 필요도 없이 바로 꼽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빼라 해도 괜찮아. 기꺼이 내가 봐드리. 어떤 유혹도 너보다 달콤하고 강렬하지 못해. 세상 어둠은 눈부신 네가 모두 삼키고 그 빛에는 날개. 어떤 어둠도 네 앞에선 그 힘을 잃잖아. 또잉을 밤에는 좀 자라 그랬더니 초저녁이라 안 자네.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 된다 해도 난 너밖에 안 보인다. 사막함에 나 밀어붙여 비겁이는 사랑에서 막 아무것도 놓지 마서 너밖에 안 보인다. 멈출 줄 몰라 끝다다른 내 감정만이 올라 집엔 착각과 나 같이 다시 모셔니 붕어가 토종 붕어도 아니고 중국 붕어가 이렇게 반가운 건 처음입니다. 않을 내 마음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의 입술이 돼 많은 내 입술을 감싸고 내 향기에 취한 붕어다. 이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 난 너만 있으면 돼. 길을 밝혀줘. 이제와 정말 선택은 끝났어. 나의 전부를 다 걸겠어. 지켜낼 거야. 어떤 어려운 여정이 된다 해도 세상아 보거라 이기게 해다오. 태양아 뜨거라 내게 힘을 길을 막지 마오. 또잉을 꼭 지킬게. 사랑 하나의 세상과 거리면 좀 전에 붕어가 한 마리 와서 이제 붕어들 들어왔나 했더니 또잉어입니다. 어렵다 생각했었어 또 붕어다. 이제는 아냐 내 안에 숨겨왔었던 그 뜨거운 열정 가득한 몸짓을 이제 보여줄 거야 힘들고 지쳐도 가는 길 험해도 포기하진 않아 세상에 큰 소리 질러 거칠은 바람 속에도 나를 더 키워갈 거야 이제 붕어만 나오니까 재밌습니다. 낮에 잉어가 참 힘들게 했는데 이 잉어들이 어느 정도 잠자러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타트하면서 바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찌가 얼마큼 올라오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대부분 잉어가 빠진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기다려서 찌가 충분히 올라오면 기다렸다 챔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만 속삭여주는 따뜻한 바람 품에 가득 안고 벅차오르는 바다만큼 하늘만큼 우주만큼 너 탐스런 노란 네 뺨으로 유유히 흐르는 내게 빠져들어 드리워진 너의 아래서 쉴 때 세상은 너 이 하늘 아래가 모두 너너너너 그걸 채야 되나? 찬하게 반짝이는 너 목소린 진한 생기로 물들어 가벼운 걸음이 색색으로 피어나 내게로만 내리쬐주는 눈빛은 햇살 품에 가득 안고 벅차오르는 하나만큼 하늘만큼 우주만큼 너 탐스러운 네 뺨으로 유유히 흐르는 내게 빠져들어 드리워진 너의 아래서 쉴 때 세상은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초저녁이거든요. 9시 정도 됐는데 입질이 많이 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10시 정도까지는 이다 싶으면 바로바로 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했어. 정성이 이러면 안 돼. 길에 마주치면 기싸움 이성이 길에 마주치면 도도한 척 그러다가도 내 맘을 사로잡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래도 도도한 척 첫눈에 그래도 도도한 척 집에 오고 그러면 후회하죠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넘어갔을까 길이라도 물어볼 걸 너네 집이 너네 집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안내 좀 해주세요 갈 길이나 껌딱지가 바닥에 내려가네. 같은 길이나 우와 바다 길이나 꽃들이 안녕 안녕하고 있는 길이나 우와 사람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데 모두 다 똑같은 길인걸 참 재밌게 올라오네요. 아까 낮에 잉어만 올라올 때는 진짜로 이 저수지에 붕어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밤 되고 나서는 아주 재밌게 붕어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늦게 채도 나오네. 약속해요 이 순간이 쌍권총이네.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
아이, 하나만 걸렸네.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양쪽 대가 다 올라와서 두 손으로 한 대씩 잡고 챔질했는데 오른쪽 것만 걸렸습니다.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을 또 그래.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이번에도 두 개가 동시에 올라와서 양손 챔질했는데 또 오른쪽 것만 걸렸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또 이모가 왔네요. 지금 밤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직 계속 입질이 오다 보니까 상황 설명도 못하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잉어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상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질이 계속 오고 있는데 이 오고 있을 때가 중요합니다. 입질이 올 때 대부분 입질이 계속 오면 넣자마자 입질이 오면 입질용 미끼 브루텐만 달든지 아니면 어분 당고식으로 말랑말랑해서 조그맣게 넣어주면 쉽게 먹고 찌를 잘 올릴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몇 마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쭉 올리는 입질로 몇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계속적인 집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연속적으로 잡아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집어제는 크든 작든 조그맣게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저는 원래는 이 한 바늘에는 구루텐 달고 한 바늘에 집어제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몇 마리를 잡다 보니까 오늘은 집어제를 먹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어제는 구루텐은 안 달고 이 집어제만 가지고 대신 이 집어제에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손물을 더 촉촉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런 식으로 다는 방식, 합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결국은 이걸 따로 달든 합봉을 하든지 간에 집어제는 적게라도 계속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계속 잡아내면서도 고기가 빠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잡아내면서도 고기를 계속 모아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집어의 최종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그 입질이 오더라도 반드시 집어제는 조그맣게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달아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입질이 이상하더니 향어예요. 물돼지 향어입니다. 기나긴 하루가 흐르네. 가만히 눈을 감으면 내게 스며드는 바람, 불어오던 노래, 시원한
오늘 낚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낚시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의 그 요기베라라는 감독이 한 말인데, 어느 시즌에 그 뉴욕 매치의 성적이, 초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냐, 이번 시즌 포기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요기베라 감독이 시즌 끝나고 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감독이 그 말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선수들이 분발을 해가지고 거의 끝날 때까지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우승하고 그 해에 월드 시리즈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더 유명해졌는데, 야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낚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그 고삼지에서 붕어를 좀 잡았지만 씨알이 좀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막판에 대 거두면서 사자 붕어가 나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낮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잉어만 나오고 붕어는 거의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붕어가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낚시 초반부에 조금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좀 조항이 안 좋더라도, 특히나 이렇게 양어장엔 기본적인 개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띠와 채비, 떡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 템포 낚시로 쥐벌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붕어는 오게 돼 있습니다. 야구가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되듯이 낚시도 마지막 대를 거둘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이 살 수도 있어. 꿈만 꾸며 살 수도 있어. 나를 지워가면서 세상에 나를 맞춰가면서 느리다고 놀림받았지. 게으르다 오해받았지. 그런 나를 느껴봐. 아직은 서툰 나의 마구를 마지막 곡입니다. 향해 던진다. 느리고 우아하게 찬란한 마지막은 빛나는 루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고골 낚시터를 제가 오늘 소개한 이유는 여기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수도권, 아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자비터일 겁니다. 서울을 한 바퀴 삥 도는 외곽순환도로 그 좌우측으로 주변에 손마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하남에도 배다리 낚시터나 서하남 낚시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손마터들이고, 여기는 자비터가 있고 손마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000평 정도 되는데, 관리소 앞에 한 200~300평 되나요? 그건 손마터이고, 나머지 전부 대류지는 8,000평 정도는 자비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잠깐 와서 손맛 보고자 할 때는 손마터에서 낚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낚시까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자비터에서 하면 되니까 취향대로 골라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뭐 여기 그 찜질방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찜질방 그 유니폼 있죠? 황토색 옷, 그거 입고 나와서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와도 가족들 찜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여기 잠깐 나와서 낚시할 수도 있고, 또 이 섬에 보면 텐트 칠 수 있도록 사장님이 그 데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5개가 있는데 주말에는 꽉 찬답니다. 무료로 돼야 하는 건데, 그래서 사장님이 몇 개, 5개 정도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텐트 갖고 와서 저 섬 안에 텐트를 치고 또 주위에서 낚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은 교통이 편하다는 겁니다. 외곽순환도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상일 IC로 나와도 되고 서하남 IC로 나와도 되고요. 그러면 바로 찾아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쭉 올라와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도 여기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 어디서나 아마 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뭐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렇게 식당, 주변이 다 식당 가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앞에 건너편도 도로고 뒤에는 외곽순환 도로고 또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뭐 조용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고 조금 소란스러운 분위기고 그 다음에 여긴 배수를 안 씁니다.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인데 배수기에도 항상 거의 만수로 돼 있으니까 그건 장점인데 이제 물이 들어오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상태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대신 하여튼 어디서나 와서 가장 쉽게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특히나 이제 연휴 때라든지 휴가 때 이 길이 막혀서 멀리 나갈 엄두를 못 내는데 그런 때는 여기 잠깐 와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니까 시간 나실 때 이곳 고골 낚시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거워. 어우. 씩씩하게 참고 견뎌낼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에 넘어져도 난 절대 울거나 떼를 쓰지 않을 거야. 또 잡았네. 시작이야.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I never don't cry. 슬픈 눈물 안녕. 힘든 고민 안녕. 어젯밤 상상한 멋진 나라 기다려. 오늘의 시작이야.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인사해 주네요. 잘해낼 거야.